그거보다 더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사회 전체적인 맥락을 보라고. 그렇게 애 낳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극소수야. 그런데 진짜로 그냥 애 낳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된다니까. 여기 보세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미혼 여성 중 출산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몇 프로라고요? 42.6%라니까. 마지 됐을까? 그렇다는 말은 절반 이상이 애를 낳기 싫어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남자들이 애를 원한다고 해서 결혼을 하면 절반 이상을 확률로 진짜 절반 이상의 확률이죠. 그 언니야가 애를 안 낳으려고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남자들은 왜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해? 소개팅이든 결정사든 연프든 남자들은 아기를 원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아기 낳고 싶어서 연하 또는 35살 이하를 원한다는 남자들이 많은데 남자들은 왜 이렇게 아이에 집착하는 거야? 라는데 그럼 제가 대묻고 싶습니다. 애도 안 낳을 건데 혼인 도장을 왜 찍어야 돼요? 연애만 하면 되지, 동거만 하면 되잖아. 동거 나쁜 겁니까? 우리의 렌트비를 아낄 수 있는 행위지 않습니까? 밥값도 아끼고, 그리고 애 안 낳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어느 정도 믿음을 줄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하잖아요. 나 이 시간에 딴 놈 안 만나고 있다. 딴 여자 안 만나고 있다. 나는 오직 너뿐이다. 라는 걸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 생활 습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원하는 걸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매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왜 싫어합니까? 손해보는 것 같으세요? 왜 혼인 도장 찍는 거는 괜찮으면서 동거하는 건 안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왜죠? 언니 아들은 애를 낳을 수 있는 몸을 가졌으니까. 사실 동거했다는 거 워킹 홀리데이 갔다 왔는 거랑 비슷한 벌점을 매기거든요. 누구들이? 상대방이. 아니, 그게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들이 싫어하는 거니까 안 해야지. 결혼하고 싶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기 때문에. 전부 다 결국에는 출산 때문인데 그거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저는 언니야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이런 류의 언니 아들이 왜 그렇게 남자들을 이세 원하는 것에 대해서 발작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 극단적인 예시지만 이걸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의 이해가 빠르실 것 같거든요. 얘랑이가 하이닉스 다니는데 딴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일단 결혼을 하고 이후에 하는 거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혼식 그 증거를 어디까지 확보해야 돼? 라는 소름 돋는 글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결혼을 한다는 거야. 왜? 돈이 목적이었으니까.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이혼도 한다는 거지. 왜? 어차피 돈이 목적이었으니까. 결혼하고 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혼 딱지가 붙는다는 거 중요하지 않는 거야. 저 언니야의 목적은 오직 돈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잖아. 돈 빼먹으려고 결혼한다잖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류의 언니 아들은 대부분이 남자들을 볼 때 경제력을 보고 직업을 보고, 아니 돈하고 직업만 보고. 그래서 그걸 아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지금 만 34세까지 미혼율이 75%까지 치솟은 거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생명체가 산 이래로 최초로 75%를 찍었다니까. 소름 돋으셔야 된다니까. 솔직히 나는 태어날 때 아이가 불쌍한 것 같거든. 우리나라 경쟁도 치열하고 난 개인적으로 학창시절 때 왕따 은따였거나 왕따 안 되려고 철저하게 노력하려고 인간관계 스트레스도 오지게 힘들었고, 나중에 늙어서 병들어서 아프다가 죽을 생각하면 또 괴롭고, 하이닉스 삼성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잠도 못 되고 날 태어나게 한 부모가 원망스러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런 고통도 없지. 낳음 당한 아이의 고통, 괴로움을 생각하면 낳기 싫을 텐데 왜 이렇게 남자들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지 궁금하다 진심. 아이가 잘 될 거란 보장도 없고 고통을 안 느낄 거란 보장이 없는데 라는데 학창시절 안 좋은 기억 있다면서 직업은 또 간호사로 선택했네. 아니, 이 사람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걸 즐기는 사람입니까? 그런 성향이야. 아니, 직업을 굉장히 파괴적으로 선택했잖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다면서요. 왕따 당하기 싫다면서. 그런데 간호학과는 왜 갔습니까? 거기 태움이라는 제도 소문으로 못 들어보셨나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이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니까. 호주에서도 오죽하면 폐를 시작하는 그 나라의 간호사들은 꺼려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니까. 피해자들이 많아져서. 태움 피해자들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죠.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아닌가? 앞뒤가 똑같아서 저러는 건가? 그리고 낳음 당했다는 말이 또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거, 간호학과를 갈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부모님이 당신을 낳아준 덕분이잖아.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요? 태어나게 한 게 원망스러워. 해부른 소리 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글 거의 처음에 나와 있는 문장, 이거 보고 저는 눈물을 금치 못했다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금치 못했다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기 낳고 싶어서 연하 또는 35세 이하 원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35세 이하 언니하면 결혼을 한다는 거잖아. 진짜로 저런 케이스가 많으니까 언니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게 거짓말인 줄 아십니까? 진짜라니까.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가 30대 중후반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바운드리의 언니야 나이대가 어떻게 됩니까? 많이 차이 나야 4살이라니까. 40이면 36, 39이면은
25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지노선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여자를 선택하다 보니까 만 35세라도 감지덕지하고 결혼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잖아.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런데 남자들이 그것도 알고 있잖아. 30살이 넘으면 노산이라는 거. 애를 낳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내가 잘생기지 못해서 20대 언니 아들을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만 35세 언니 아들이랑 결혼하잖아요. 왜냐하면 결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91%가 국내혼을 하시니까. 그리고 국내혼 하는 사람들의 나이 차이는 고작 2. 몇 살밖에 안 나니까. 내가 38세라면 40세라면 35세 언니야랑 결혼하는 것조차 사실은 힘드니까 말이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나이 많은 언니 아들이랑 결혼하는 남자들이 불쌍해서 소름이 돋는다고요. 겠냐고. 사실 농담입니다. 별로 불쌍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니까 악으로 깡으로 버텨줘야 되죠.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이처럼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사회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라고. 그렇게 애 낳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극소수야. 그런데 진짜로 그냥 애 낳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된다니까. 여기 보세요. 인구 보건복지협회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미혼 여성 중 출산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몇 프로라고요? 42.6%라니까. 마지 됐을까? 그렇다는 말은 절반 이상이 애를 낳기 싫어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남자들이 애를 원한다고 해서 결혼을 하면 절반 이상을 확률로, 진짜 절반 이상의 확률이죠. 그 언니야가 애를 안 낳으려고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안 낳으려고 하는 거 꼬셔서 억지로 낳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낳으면 행복할 확률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원래 애 낳고 싶은 사람이랑 애 낳기 싫은데 낳은 사람이랑 행복도가 똑같을까요? 아닌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 그런데 그럴 확률이 너무 높잖아. 그리고 거기에 뭐까지 있냐? 아까 말씀드렸잖아. 돈까지 따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출산 의지도 없는데 돈까지 따져. 근데 그 돈이 누구 돈이죠? 남자 돈이야. 참 행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죠? 여기 게시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편이 1천만 원짜리 시계를 삼. 나한테 말 없이 샀다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최근에 샀다고 함. 왜 말 안 했냐고 그러니 이건 결혼 전에 본인이 사려고 차곡차곡 이미 모아둔 돈으로 샀다고 함. 나의 적절한 반응은 이라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 아니냐 라면서 설문조사 했는데 이걸 뭘 물어보고 있어. 그거 사는데 님이 보태준 거 있습니까? 남편 돈으로 남편이 산다잖아. 진짜 어이가 없죠. 그런데 저 태도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네, 맞아요. 저 언니야는 남자 돈도 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라는 마인드를 깔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결혼 전에 시계 사려고 모아둔 돈을 일일이 보고 해야 됩니까? 아니 정말 이상하잖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결혼 전에도 부모님이든지 와이프든지 그 누구한테도 내가 뭘 사는 걸 물어본 적이 없어. 차 살 때도 그냥 저 차가 좋아 보여서 샀고 보충제 비싼 거 사는데도 와이프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 내 돈이니까. 내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는데 왜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댓글 보세요. 너도 결혼 전에 모아둔 돈으로 가방 사는데 남편이 너가 지금처럼 물어보면 어떨 것 같냐라는데, 똑같은 논리지 않습니까? 물론 가방은 좀 과하긴 하죠. 왜냐하면 모든 게 자기 벌이에, 그러니까 자기 분수에 맞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니 그 돈이면 조금 싼 차 사서 그냥 굴리기만 하고 조금 괜찮은 백, 어느 정도 되는 백만 사가지고 남는 돈은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됩니까? 그게 내 미래를 지탱해 줄 거잖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난감 사는데 몇백 쓰는 사람도 있고 가방 사는데 몇천 쓰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 자기 벌이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에 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사셔도 괜찮다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내 돈의 가치가 올라가잖아. 내가 비교 우위에 설 수 있잖아. 펑펑 쓰면서 사세요. 그래야 내가 절약하면서 투자 잘한 게 빛을 보니까. 소비 추천합니다. 사줄 것도 아닌 것 같고 1,000만 원이 원래 직거란 논리인 건가? 그게 네 돈임? 왜 네가 난리임? 그렇죠. 자기 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왜 ATM기로 생각하지? 이거를 댓글 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잖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며칠 전에 일본의 비어걸한테 시비 건 언니 아들이 생각나시죠? 그거 왜 이야기해드렸었죠? 감사한 고마움 모른다는 걸 꼬집기 위해서 설명드렸잖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매번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떨 때 굉장히 중요하죠.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내 와이프가 감사한 고마움 그걸 아는 여자라면 내 인생에 행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감사한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이 남편의 희생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고, 그럼 우리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가장으로서 존중은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잖아. 그럼 아침도 얻어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근데 여러분들 주변을 보시라니까. 여러분들 장사들 과장, 부장, 차장, 상무들 봐라니까. 아침 회사에서 먹고 있잖아. 삼각김밥 먹고 있잖아. 아니면 1일 1식만 한다, 1일 2식만 한다면서 굶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그리고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댓글도 있는데, 이거 괜찮다는 남자들은 마누라가 어느 날 갑자기 5천만 원짜리 핸드백을 들려도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이니까 괜찮다라고 해야 되는 거네. 라는데 용돈을 모아서 산 거면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내 연봉이 2, 3억쯤 되면은 5천만 원짜리 가방도 살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돈은 권장한다니까. 돈을 쓰고 싶으세요. 쓰시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써야 언니 아들이 그렇게 돈을 안 아끼고 남편 돈을 날려야지. 명품백을 마구마구 사야지. 결혼식 할 때 1억씩 써야지. 내가 돈 아끼면서 재미나이한테 하루에 3종목에서 5종목씩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주식 추천해달라고, 재무제표 분석해달라고 매일 아르바이트 하고 와서 새벽 1시에 미국 주식 공부하는 게 원화 자산을 달러 자산으로 바꾸는 행위가 더 빛이 난다니까. 여러분들이 소비를 많이 해주고 허영심 가득하게 살아야지 말이죠.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재산 떨어질 때마다 내 재산 랭크가 한 칸씩 올라가잖아.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쓸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사시라니까. 그런데 부자 되고 싶다면,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꿈속에서 깨어나시라니까. 레드 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